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새벽 모닝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1일과 2일 모바일 투표를 해서 여기에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투표율을 기록했다. 54.49%. 왜냐하면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결었을 때 그때 70.8%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54.49%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모바일 투표를 못한 그 선거인단을 상대로 해서 ARS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심의 절반 이상은 이미 표출이 된 거고 오늘부터 이제 민심이 표출이 될 것이다. 승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투표율이 대략 ARS 조사 과거 예를 보면 10% 내지 15% 정도가 추가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54.49니까 적어도 65는 확실히 넘고 70% 내지는 기록 갱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경쟁 당시의 70.8%를 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막판 스포트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어제 페이스북에 저 윤석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거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독고다이 이렇게 흔히 스스로를 표방했던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마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정치 신인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그 구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쪽에 대부분의 현역 의원 35대 3이라는 거 아닙니까? 35명의 현역 의원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캠프에는 3명의 현역 의원이 가 있다. 이거 또 당협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줄 세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도 줄을 세우고 싶겠죠. 그러나 줄이 안 서니까 못 세우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면 될 거고 윤 후보는 이어서 제가 당 후보가 되면 개인이 집권하는 것도 캠프가 집권하는 것도 아니다. 당이 집권하는 것이고 나아가 야권 전체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원팀 중심의 야권 빅텐트 이런 것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당원의 힘으로 구태정치, 줄세우기 정치, 구태정치인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심에서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은 3명밖에 현역 의원이 없지만 그리고 당협위원장도 별로 없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35명의 현역 의원이 가 있고 당협위원장도 수백 명이 가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 다 구태정치인이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구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 사람들이 끌어들인 선거인단 위주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홍 후보는 이어서 어차피 제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다.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셔야 저들이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 1일날 SNS에는 저는 모실 상황이 없다. 누구에 기대어 하는 정치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깔려 죽는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하고 있는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영남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가 물론 대구 경북이 전체 당 선거인단의 24%를 차지하죠. 그리고 서울도 30%가 넘습니다만은 서울도 대부분이 영남 출신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출신 당원들을 자극하는 이런 태도 글쎄 이게 우선 제가 보기엔 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다. 어차피 국민 전체를 본다면 중도층의 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54.49%라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건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 홍 모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누구한테도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대개 60%를 기준점으로 하더군요. 왜냐하면 11월 1일과 2일 날 투표한 사람들을 보면 새로 선거인단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들보다 새로 선거인단이 된 사람들, 뭐 이 사람들 중에 2040이 많다고 홍준표 후보 캠프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어차피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당비 내는 거, 당비야 뭐 월 1,000원이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당비가 아니고 사실은 정치 활동 같은 데 참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참여를 하면 우선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젊은이, 취업 바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젊은이로서는 정당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장년층이 많게 돼 있다. 근데 그게 국민의힘은 조금 더 심하다. 그런데 기존 당원들은 50대 이상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는 2040이 꽤 많이 들어왔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한 30만 명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준으로 따지면 투표자가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어제부로 이미 3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2040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5060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지도부를 취재해 본 결과로는 60%를 기준점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60% 이하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서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 왜냐면 민심에서 지금까지는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역선택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앞선다고 본다면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상을 앞서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이니까. 그런 것인데, 그걸 전부 감안했을 때 투표율이 60%가 안 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당심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게 보니까 지도부의 일반적인 판단이더군요. 그런데 어제 54.49%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ARS 투표 합치면 대략 과거의 예를 보면 10 내지 15%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65%는 확실히 넘을 것이다. 그러면 60%가 넘으면 누가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당심에서 압도적 차이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지금 지도부의 판단이고 당 주변을 제가 취재해본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심에서는 물론 오늘 내일 뭐 ARS 투표를 해봐야 되지만 그건 뭐 10 내지 15%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54.49%가 투표를 한 당심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제 11월 1일 날 초반에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서 그 투표를 했을 때, 이때는 홍준표 후보가 기세를 올렸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첫날 홍준표 후보의 흔히 테마주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 오른 이유는 초반 기세는 좋았다 이거죠. 초반 기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2040 당원 선거인단이 대거 몰려가지고 투표를 했으니까 11월 1일 날. 그런데 11월 2일 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상쇄되면서 기존 선거인단 투표도 꽤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55.49% 이 정도가 대략 분수령이 돼서 지금부터 하는 투표, 그러니까 60%가 넘는 표,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60%가 넘으면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유리하다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심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5 내지 70% 내지는 70%를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심은 오늘과 내일 이제 ARS 투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과 내일 민심 여론조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이었다고. 근데 민심은 홍준표다 하는 것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옹호 논란이죠. 옹호한 것도 아니고 옹호 논란. 이제 그거에다가 그 이후에 개사과 사진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대략 3 내지 4%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KSOI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KSOI 여론조사에서 그 전두환 관련 발언, 그 다음에 그 개사과 사진, 이 전후의 KSOI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KSOI가 10월 29일, 30일과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다. 늪을 탈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은요, 다른 데서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29일과 30일, 이게 KSOI하고 똑같은 날 조사한 건데 오자 대결 지지율을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이 36.8, 이재명 30.4, 오자 대결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런 순서로 간다. 근데 여기다 홍준표를 넣었더니 이재명 30.2, 홍준표 28.0. 그래서 오자 대결에서 보면 윤석열이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을 앞서고 홍준표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보다 뒤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곧 그 전주에 비하면 윤석열은 올라가고 이재명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 하는 흐름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정의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 대 이재명 경쟁력, 이걸 보면 여전히 이거는 홍준표 37.8, 윤석열 37.0 완전히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주에 비하면 홍준표는 0.8%포인트 하락, 윤석열은 2.2%포인트 상승,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곧 바닥을 치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하는 걸 입증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말고 또 30일과 31일 미디어 토마토라는 그 데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35.1, 이재명 30.8, 심상정 4.4, 안철수 3.1, 김동연 2.6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치고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윤석열 대신 홍준표를 넣을 경우 홍준표 31.5, 이재명 31.1, 심상정 4.6, 안철수 4.5, 김동연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도 홍준표와 이재명은 거의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바로 미디어 토마토라는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조사, 이거에서는 홍준표가 41.0, 윤석열이 33.8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이거는 이제 역선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 당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다 불러주고 나서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이거하고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자 대결이나 아니면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 여기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분수령으로 해서 늪을 탈출해서 지지율이 반등한 기류가 지금 3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로부터 또 며칠 지났습니다. 지금 한 사흘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 회복 국면이 탄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내일 조사에서는.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이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홍준표와 윤석열이 완전히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아직도 한 8%, 7, 8%포인트 정도는 앞서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어찌 됐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민심 경쟁력이 반등했다 하는 걸 본다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가 넘으면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하는 부분. 근데 60% 훨씬 넘고 65 내지 70 내지는 70이 넘을 수도 있다 하는 개념으로 당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심 경선이. 그 다음에 민심 경선은 지금까지 민심은 홍준표가 앞서는 거로 돼 있었는데 민심 경선도 혼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승부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재한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유튜브에서는 뭐 이런 얘기 충분히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민심 조사라는 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근 10월 말에 이루어진 3개의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결과 아주 일관된 흐름이 있다. 제가 이랬더니 또 어느 분은 댓글에 너 누구 편이냐? 뭐 윤석열 편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편이 아니고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 당심은 제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과연 이 승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점 분명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